연구소 대표이시며 국민특수인지문화원 이사장, 국제인지국청학회 이사장, 올리버셀링 대표 직도 맡고 계십니다. 송정훈 대표님께서는 거대 빈부격차 완화 플랜, 소상공인이 잘 파는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정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사로 초대받은 송정훈입니다. 제 소개는 화면에 있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강의 중에 혹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나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쫄았습니다. 지금도 쫄았고요. 네. 어쨌든 무명의 강사를 불러주시는 섭외자가 혹시 실수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수가 안 되게끔 여러분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는 원래 그냥 리더들이니까 좀 멋진 이야기, 훌륭한 분들의 아주 남겨진 유작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쫄리더라고요. 다 들었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강의 섭외하신 분이 저를 부를 때 이런 거 얘기해 주라. 그게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 진솔한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작은 흔적을 남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덩치는 작은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조금 부담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네. 소상공인의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 이런 7가지의 상황이 지금 현재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국 이거는 빈부의 문제더라고요. 빈부의 문제는 사실 가난의 문제를 왕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옛날 말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과거에는 총 생산량이 n분의 1로 총 생산량을 n분의 1로 나눴을 때 한 사람이 먹고 생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n분의 1이 모두가 생존하는 총 생산량이 됐어요. 이거 언제쯤인지 아세요? 2000년 초반입니다. 2000년 초반이에요. n분의 1이 이제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n분의 1이 되는 그 해, 그 이후로 훨씬 더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거 무슨 조화일까요? 이번에도 2024년 발표들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심각한 부의 불균형을 결국 놔두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더욱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해결을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세계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작은 아이디어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사례를 조사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GPT 가서 GPT로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만 제공하면요. 정말 그런 사례를 실제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작은 아이디어로 이 엄청난 지구촌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의 불균형 문제는 사실 누가 손대기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80년 원래 1945년대에는요 1%하고 90% 사이가 평행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높지 않게. 그러다가 한번 보시면 여기서 여기 그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위에
저 위에 상위 1% 우측이에요. 상위 1%의 V의 변화가 99%의 V의 변화하고 보면은 이쪽이 1945년이거든요. 이게 계속 같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쯤 와서 지금 막 휘황차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저 때가 언제냔 말이죠. 네. 왜 저렇게 됐을까?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진짜. 누가 일부러 한 거 아니고요. 컴퓨팅, 자동화, 플랫폼.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갑자기 이런 격차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게 전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했다면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2018년도 자료거든요. 이따 최근 자료 나왔는데 이게 50%, 이 50%가 상위 1%고 여기 50%가 50%좀 적죠. 여기가 19%예요. 합쳐서 19%, 20%입니다. 이 20%가 여기 그림을 보면 99%가 여기 있고 저 위에가 1%잖아요. 이거 풉니다. 이건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너무 수평으로 잘 가고 있잖아요. 너무 예술적으로. 이게 원래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1%가 위에 있고 여기 19%하고 80%가 합쳐져서 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원래 생각할 때 여기 둘을 합쳐서 위로 주고 그럼 여기 상위 20%가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하위 80%가 여기 나요. 여기서 19%를 빼다 1이 줘버리니까 여기는 그냥 막 번두박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네. 물론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겁니다. 21년 상위 10%가 전체부의 76% 그리고 현재 1% 부의 자산 그리고 이건 이제 상하이 자산 비교죠. 네. 상위 10% 부위층이 전체 부의 60% 하위 50%는 전체 부의 4% 조금 심하죠. 해도 좀 너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일부러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 뭐 자세히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은 사실 온라인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죠? 저도 최근에 사무실 오픈한다고 해서 뭐 물건 사고 했는데 한 1,000만 원어치를 사는데 전부 쿠팡으로 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전부 가게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살 거예요. 분명히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쿠팡에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업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쿠팡 같은 하나의 플랫폼을 두고 거기에 지역사회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률이 심각합니다. 보셔요. 40%에서 막 여러분 공실률 20%면 그 지역 상권에 이제 완전히 죽습니다. 서울 강서구만 해도 아주 그렇죠. 대전, 대구, 부산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거 이후로 더 심할까요? 더 나아질까요? 시작! 더 심해지죠. 당연히 온라인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프라인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다 끌어내서 거기 온라인에서 우리 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온라인에서 지역을 만든다.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그걸 협단체가 해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기후에 오면서 와 정말 여기가 바로 기회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 같은 그냥 무명의 강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우습지 않아요? 근데 우습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습지 않는 이유가 제가 잠깐 그냥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지사업이나 잘하지 뭘 이런 얘기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잠깐 얘기 드리면 제 이게 인생 계획서입니다. 60페이지짜리인데 1997년부터 썼으니까 컴퓨터 있을 때죠 그때가. 컴퓨터 있을 때부터 그 전에는 노트에 쓰고 그 다음에 썼습니다. 내용 한번 보셔요. 제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양성하고 뭐 등등. 두 번째, 이건 저기 98년.
저쪽에 인류의 영혼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에게 성인들이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실천하고 나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성하겠다. 비전, 가난한 자 부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나누는 그날, 모든 지식과 기술이 아프리카 우주의 온전까지 예선다는 그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날을 보기에 나는 달려갈 겁니다. 이거 그냥 필만이 아니라 그때 98년 이미 쓴 거 다시 98년 추가 99년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킨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인류가 되게 하고 싶다. 종교 간의 평화, 세계 정치의 연합, 세계 경제의 공정무에 훌륭한 사람 만들기, 대중화, 묘 평화. 2002년 인류의 평화를 이 땅의 인류의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나누며 2003년 똑같죠. 저 청년 때부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 미션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제가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문명의 강사가 와서 구의 불경 이런 얘기를 하냐 할까봐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2004년입니다. 똑같죠? 2021년에 매년 이걸 계속 수정보완해서 나오는데 21년에 보시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인류평화 추진, 초과임 생산시대를 맞아 빅테크 유통 플랫폼으로 이런 발생한 국제적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1인용 고객 플랫폼과 1인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하는 유통 뭐 등등등등. 자, 이게 지금 바로 최근에 저의 미션입니다. 제 인생 전체가 이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 진심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그럼 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사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재수 없는 자랑질 하나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10,000권 넣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계산 얼른 해보실래요? 아무리 책 잘 읽어도요. 직장일을 하면서 한 주에 한 권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시작. 어려워요. 네. 한 주 어렵습니다. 한 주에 한 권. 그럼 한 주에 한 권씩 읽었다 칩시다. 그럼 1년에 50권이에요. 10년이면 500권, 100년이면 5,000권. 10,000권 읽었다고? 생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읽었대요. 네, 오늘 여기서 내가 오늘 이 주제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10,000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지금부터 제가 10,000권 읽는 방법 소개할게요. 이거 보시고, 소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98년에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했는데, 대안학교는 간디학교가 이루고 저희가 꿈의 학교가 이룹니다. 현재 항성주생식 쪽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죠. 제가 5년간 교장으로 일하다가 학교를 넘겨주고 저는 이제 있을 때부터 멀리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에 관한 책을 한 50권을 샀네요. 50권을 사가지고 첫 번 읽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걸려요. 한 주에 한 번 걸려요. 근데 두 번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 내용이 많아요. 세 번째는 더 많아요. 한 네 번째부터는 이제 읽을 게 별로 없어요. 자, 50권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2, 3주도 안 걸려요. 너무 재밌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한 주제를 집중해서 읽게 되면 10,000권은 사실 어렵지 않게 읽습니다. 이게 제가 읽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00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20대 이후에 지금 83년이죠, 저게. 83년 3월 23일 톨스토이 인생론, 부활, 에밀 졸라 목루주전, 쇼펜허 인생론, 적과흑. 날짜가 3월 1일, 3월 18일, 3월 20일 이렇습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제가 이것도 일부를 따왔는데 보시면 여기서 저 날짜 저도 크게 해놓은 겁니다. 8월 11일 참회로, 8월 12일 인생론 8권, 8월 15일 인생론 3권, 8월 20일 철학의 즐거움. 여러분 지금 철학의 즐거움 한 권 읽는 게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정말 책만 읽었다는 소리죠 뭐.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글을 써서 독후감 또는 의견서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독서 이력인데, 제가 독서 이력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인류가 남긴 이런 부여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 책의 힘이었어요.
뭐 고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의, 평화,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발견 못하고 고전 읽었다면 이건 읽은 게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의 독서를 통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생각은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지?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아니 당신은 좀 당신 먹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사느냐고. 그게 안 돼서 그러네. 이게 최대한 무슨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머릿속 온통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가지고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내 생각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부의 불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앞으로 남은 미래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서울대에서 나온 건데 보면 1등급이 1계급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전에는 2계급, 1계급이었죠. 이제 1계급이 바뀝니다. 지금 이미 바뀌었죠. 그리고 3계급은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3계급이 AI고요. 우리가 몇 계급이요? 여기 보니까 4계급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가다가 어떻게 그 고객 확보하세요? 그랬더니 얘가 부른 대로 갑니다. 자기 로봇 같대. 딱 로봇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꼭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저 꽤 오래 연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그냥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아마 이 부의 불균형 강의만 지금 제가 500회가 넘게 했으니까 진심이 맞죠? 그냥 가짜로 남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50% 하위 50%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꾸로 해봤어요. 하위 50%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라 1%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잘 벌지? 그 방법을 우리도 써야 돼요. 그래서 1%를 연구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방법이 10대 부자, 100대 부자였죠. 10대 부자와 100대 부자의 공통점을 쫙 정리를 한번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마 저만 분석한 걸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재화를 마련하는 것은요,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가 홍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유통이에요. 상품, 홍보, 유통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게 100대 부자 가운데 자기 상품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주식 투자하는 워런 버핏 자기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거 자기가 사다가 그죠? 다시 되파는,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돈을 번다는 것은 내 상품을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상품을 갖다 팝니다. 근데 고객이 많아지면 어찌 합니까? 자기의 OEM으로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붙여갖고 이 확대시키죠? 맞죠? 언제 해요, 그걸? 시점이. 고객이 많아지고. 그러면 내 상품을 만드는 건 언제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팔 수 있을 때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품이 좋으면 다 팔릴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망하는 거 많이 봤죠?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팔 수 있을 때 만들라는 거죠. 제가 그 100대 부자를 분석하면서 정말 엄청난 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 제품은 상관이 없구나. MS가 인도우를 만들어서 팔고 있지만 사실 제품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아서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MS가 지금 가장 나쁜 짓을 한 게 뭐죠? 시장을 독점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법적으로 소송이 많이 걸렸고 벌금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독점으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 내는 건 1000만 분의 1도 안 돼요. 록펠러가 그랬고,
웬만한 내부자들은 전부 다 독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지배해요. 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100대 부자의 특징은,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항상 하는 이 행동 가운데, 제품은 내가 만들고, 홍보하고 판매는 꼭 대행사를 써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그러죠. 안 그러면 좋은 가게를 목 좋은 것을 놓고 그냥 알아서 찾아오는 거. 이것도 사실 목 좋은 것을 고르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죠.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것과 홍보 유통이라는 이 큰 두 트랙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거대 기업들은 절대 홍보 유통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홍보 유통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뭘 줄 아세요? 그 홍보 유통을 맡은 대행사가 잘못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잘 맡겨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살지 않으려면요, 부자들이 돈을 버는 규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이면 할 수 있어. 50% 모이면 세상을 다 바꾸지.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단체가 모여있는 기후회를, 와, 내가 왜 기후회가 있는지도 몰랐지? 저 좀 띄워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 상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데 자신감을 갖고 파는 시스템이 있을 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식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제품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파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파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인맥 네트워크입니다. 사람에게 지인으로 소개하는 거죠. 예, 이거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라면 여러분 홍보를 못하는 거죠. 익명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고객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진짜로 망하지 않는 비결이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사업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저는 사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평생 저는 교육자로 일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교사들 가르치는 일, 인천교육 행사, 2,000명의 교사들 연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온통 제 삶은 전부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교육하다가 엄청난 미스를 하나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원래 분야가 인지교육학입니다. 천재교육이라고 쉽게 말하시면 돼요. 영재 천재교육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참 잘 컸어요. 근데 가끔 어떤 제자들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결과물이 안 좋아. 분명히 크리에이팅 능력은 있는데, 원래 인재라는 말은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파는 사람을 마케터라고 해요. 크리에이터, 마케터. 저는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이제 좀 강의를 좀 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시작한 일을 억대 연봉을 놓친 적이 없었으니까 강의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다 보니까 내가 그 강의를 잘한다는 게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인지를 한 거죠. 왜?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엄청 실수를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과 크리에이터 교육을 같이 시키더라고요. 경제교육이 뭐겠어요? 핵심이 결국 잘 파는 능력이거든요.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2019년에 이걸 발견하고 나 지금 또 교육 그만둔다. 전 한 번도 학생을 가르치고 교사를 가르치고 지도자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둔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저 평생 동안. 근데 2019년에 진짜 다 내려두고요. 대학 하던 일까지 다 내려두고 지금부터 나 건들지 마. 지금부터 나는 크리에이터 능력을 확보했어. 크리에이팅을 했어. 이제 마케팅으로 간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팅과 마케팅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해야만 진정한 교육의 완성이 온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마케팅을 연구했는데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뭔지 아세요? 이게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인맥이 있고 플랫폼이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 내가 수동은 자동으로, 인맥은 플랫폼으로 바꾸자. 그래서 플랫폼 개발을 시작합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당시 제일 많았죠. 지금 이제 틱톡이 많아지긴 하지만 지금도 페이스북이 제일 많습니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소비자가 같이 있는 곳이죠. 야, 나도 플랫폼 만들 거야.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뭐 돈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플랫폼이란 주제가 필요하죠. 페이스북은 컨텐츠 플랫폼이고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고 카톡은 채팅 플랫폼이고 그죠? 이미지는 인스타죠. 이렇게 분야별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죽어요. 하나가 성공하면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야 플랫폼 중에 뭐가 하나 있지? 뭐가 모든 사람이 쓰면서도 플랫폼 없는 게 있지? 명함이더라고요. 여러분 명함 파스잖아요. 근데 플랫폼이 없어요. 명함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명함 플랫폼을 이게 이제 잘 사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함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명함 플랫폼이에요.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페북, 인스타 같은 SNS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플랫폼은 하나씩 존재하니까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5년간 50억을 투입했습니다. 50억 들어갔어요, 실제로. 외부 투자 안 받고 벌고 어떤 기능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저 코드가 아닙니다. 코딩 못합니다. 제가 기획하고 해서 개발한 다음에 그걸로 시장에 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면서 그 번 돈으로 다시 추가 개발하고 5년간 50억을 투입한 게 현재 저기 IM이라는 모바일 명함 플랫폼입니다. 자, 플랫폼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 명함이고요. 이게가 제 사진이 있고 여기 지금 프렌즈만 400만이 넘죠. 프렌즈라는 게 카드, 이게 하나가 카드인데 이 카드 수가 프렌즈입니다. 회원 수는 한 290만 되고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작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고 중간에 이렇게 명함을 만든 사람이 컨텐츠를 올리겠죠. 자기 밑에다 여기 페이스북처럼 컨텐츠를 올리면 그 컨텐츠가 이렇게 뉴스피드처럼 페이스북 두 번째 아이콘에 이렇게 각자 올리고 있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죠. 이게 이제 뉴스피드예요. 여기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올리는 사람은 이쪽에 별도로 구분이 돼서 상품 쪽은 별도로 저기 코드가 다르죠. 우리가 키워지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이걸 보십시오. 이제 한번. 자, 카드 추가 생성 기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동수 노출 기능, 자동 다중 컨텐츠 회원가입 아니면 한 번에 맞춤 아이엠 생성, 개별 공식 제공 컨텐츠 별도, 올카드 기능, 홈기능, 홈페이지 생성 가능, 휴대폰 연락처 관리, 커넥팅 기능, 공개 프로필 빠른 인맥 만들기, 콘텐츠 탭으로 타깃 커넥팅, 이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 데일리 문자로 IM 자동, 무료 콜백으로 내 동의, 맞춤 아이로 독립 플랫폼 구축, 맞춤 회원 플랫폼 구축, 수익 플랫폼 구축, 홍보 플랫폼 구축. 지금 저기는 제가 소개한 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냐면 그제 정말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개발을 끝내고 이제 시장에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는데 마침 마케팅 시장에서 25년간을 정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던 분이 와서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더니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마케터들에게 희망입니다. 이걸 자기가 전국 마케터들에게 풀겠다. 이건 소상공인에게 직접 풀어가지고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못한다. 그러니 마케터들에게 풀어야 된다. 그만 가치가 있다는 소리죠. 제가 정말 기뻤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제 과연 이 시장에서 이게 먹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다행스럽게 그 이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됐는데 특징을 보시면 이런 특징, 좀 위에서 보셨던 특징들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뒤늦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모든
플랫폼의 기능들을 전부 벤치마킹하고 그보다 더 플러스 알파 30% 50%를 해서 만든 게 지금 이 기능들입니다. 보시면 그 각 회사별로 비교를 하는데 IM은 그죠? 이거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말을 못하죠. 이미 화면에 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개발에 좀 소질이 있어요. 뭐든 만드는데 뭐 합니다. 예, 크리에이터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IM이라는 명함 모바일 명함 플랫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풀고 있다. 어차피 채무 없어. 채무 없어. 매월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저희 직원들 급여 받으면 전부 다 같이 회사에 운영비로 씁니다. 5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당장 돈 필요한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안 나가,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채무 없어.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는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무료로 풉니다. 그래서 사실 해로수가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후회를 만나면서 이런 거를 정말 협단체 모임인 이런 데서 같이 풀어가면 참 좋겠다. 어차피 무료로 푸는 거.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됐고 그냥 제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오로지 부의 불균형 미션 그리고 정의평화 사랑 이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써보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랫폼 1. 두 번째 플랫폼은 사실은 자동 홍보 서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요거를 이게 마케팅 전문가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유통 시스템이에요. 유통 시스템은 쇼핑몰이 되겠죠. 근데 쿠팡 쓰면 벌써 수수료 못 빼고 광고비 하면 10에서 20% 나갑니다. 근데 물가는 최저가로 가면서 또 수수료까지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통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고 홍보 시스템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자기 제품이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식당에서 물건을 상품을 만들면 그게 자기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홍보, 유통밖에 없어요. 유통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왜? 사람이 오면 거기서 주면 되니까 유통이. 근데 홍보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주자. 그래서 소상공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TV 한번. 여러분 소상공인 50%면요 TV가 필요해요. SNS 안 먹힙니다. 여러분 제가 가게에 SNS 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사하러 갔는데요. SNS 홍보 하시렵니까 하는 고개 돌리고요. 제가 어느 정도를 받는지 아세요? 제 아는 분이 국가정책사업비를 받았어요. 한 5천을 받았는데 남양주 쪽에 가서 그거를 남양주 주민들, 사업자들을 홍보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 공식적으로. 아무도 답이 안 와. 그래서 사람이 찾아갔어. 그랬더니 만나러 오지 말래.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안 한대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도 안 해요. 해도 소용이 없었어. 정말 놀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 아마 다 제 얘기를 같이 공감하시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SNS는요, 보세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이돌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조회수가 급작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올라간 때가 올라간 거지. 그동안은 줄줄줄줄 오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돈으로 광고로 조회수를 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양이 차면 그때 이제 자연 팔로우가 생기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돈으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 제자 하나가 제가 자료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1년 6개월 만에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7억 뷰를 만들었어요. 웃기십니까? 지금 8억 5천 뷰예요. 성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으로 쳐받은 데서, 두 번째는 로봇 알고리즘. 유튜브 로봇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조회를 끌어내는 그 기술을 찾아내서 그걸로 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왜? 노출이 돈이기 때문에 절대 플랫폼 회사들은 노출을 안 시키죠. 돈 곱하기 노출. 그래서 SNS로는 더 이상
소상공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자, 봅시다. 지역에 휴대폰 TV 10개가 있어. 바꿔보세요. 10개만 있으면요. 최소한 3명은 내 가게 이벤트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많으면 6명까지 데려와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소개. 그럼 그 휴대폰 TV는 어디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충격에 빠질 겁니다. 자, 첫 번째가 TV입니다. 자, TV 보세요. 타겟 TV가 여러분 포털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치고 010을 치고 검색을 했더니 3,200만 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죠.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그래서 카페를 가봤더니 카페는 저쪽 8,100만 개. 오늘 아침 겁니다. 오늘 아침 기준 매번 달라져요. 휴대폰 TV가 저렇게 있다. 그럼 물론 저 TV는 중복이 많아요. 올린 사람이 또 올리니까. 그 다음에 오류도 있어요. 잘못 볼. 어떤 사람은 1200을 한글로 1200으로 적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카페, 블로그, 기타, 지도 등등 다 합쳐면 1억 5천만 개가 넘습니다. 거기다 중복 제거, 오류 제거 등등 다 제거하니까 저희가 5년간을 해봤습니다. 약 3천에서 4천만 개. 30%에서 40%가 살아있어요. 30%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는 다 수집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이걸 손으로 3천만 개 수집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가서 휴대폰 번호 찾고 이 사람 아이디가 어디 있는지 찾고 이름 찾고 주소 찾고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방금 그걸 눌렀어요. 이번에는 010 대표라고 넣습니다. 대표라고 넣고 검색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럼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여기 감춰놨어요. 이게. 감춰놨죠. 근데 다행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번호 나오죠? 저런 번호가 3천만 개 넘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TV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TV, 여러분 지금 듀에 초대하고 싶죠? 저희는 오늘 만약 여러분들 저에게 초대하라는 어떤 메시지 미션을 준다면 저희는 다음 달에 100명을 더 초대해 드리죠. 저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거기 매일 하다시피 TV가 저희는 한 5천만 개가 되다 보니까 타겟만 지정되면 바로 메시지 보내서 현장으로 와서 설명회나 브리핑이나 이걸 참여한다. 저희는 거기 일상이에요. 자, 이렇게 TV의 힘이 크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게 이제 바로 부자들의 노하우입니다.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업을 다 뺏어가도 TV만 남겨놓은 나는 다음 1년 안에 사업을 다 복구한다. 맞죠? 그런 것이 바로 TV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영상이에요. 자동으로 돌 겁니다. 자, 지금 위에 11,883개 하고 지금 여기 지역 선정하고 건수 선정, 건수하고 그리고 수집 누르니까 바로 수집하면서 이렇게 DB 수집돼요. 이게 바로 자동 DB 수집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거 불법 아니야? 실제로 저희가 끝났습니다. 저게 합법인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불법이라고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100쪽짜리 막 보고서를 써가지고 검경 합동조사 6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죠, 이게 합법인지.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받거나 포털에 공개된 DB를 수집하거나 이건 동일하게 명함 받는 것과 똑같다. 돼 있으면 문장이 돼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집은 합법입니다. 왜 또 합법이냐? 잘 들으세요. 저기 카페에 아까 카페 보셨죠? 요거 여기 있는 이분은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나한테 연락 주시오라고 올렸어요. 자, 이분의 소원은 연락이 오는 겁니까? 연락이 안 오는 겁니까? 시작. 오는 거죠. 안 온다면 네이버 처음 부숴버리겠지. 만약 네이버에서 내 번호를 감췄다 개인정보로 그럼 진짜 네이버하고 소송 걸겠지. 자, 이런 게 바로 내 DB를 공개적으로 올린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집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서 써야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DB를 여러분이 잘 수집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수집하게 되면 그냥 한번 딱 키보드만 놓고 입력해주면 앉아서 100개, 200개, 5,000개 하룻밤 자고 나면 한 1,000개에서 한 2,000개 이 정도 수집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자, 이제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 DB에다가 메시지를 내가 보낸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시작, 잘 생각하시고. DB 수집은 합법인데, DB 수집한 DB에다 메시지를 내가 보냈어. 나한테는 익명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 불법. 시작! 애매하죠. 예. 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메시지 휴대폰 DB를 공개한 사람이 원하는 목적, 분명히 거기 게시된 목적. 저당 골프 때문에 연락 달라고 그랬죠. 골프 때문에 연락을 했다? 합법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서로 많은 재판, 원래 이 스팸 신고 해가지고 재판에 가는 건 없습니다. 현재 통신사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재판은 없습니다. 4대 불법 스팸,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만 재판으로 가고 여러분이 하는 이런 일반 광고는 재판 대상이 아니고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를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공개한 사람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설사 문제가 돼도.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저분한테 조금 전에 골프 하시는 분한테 저 대표님 골프 때문에 질문 있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스팸 신고 할까요? 안 할까요? 시작! 안 하죠. 그거 하면 그 사람도 정신 이상 아닙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죠? 자, 이것이 바로 현재 TV의 문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TV로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하십시다. 자, 소상공인들 TV 확보하는 게 이제 문제 없습니다. 내 지역, 뭐 타겟을 해서 TV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TV를 가져다가 어떻게 보내냐? 외문자를 태우는 순간 돈이 들어요. 그것도 이벤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내면 그것도 돈이에요.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찾아냈고,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PC 연동 폼문자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미 폼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자비는 돈이 안 됩니다. 인정하죠? 네. 이렇게 비용을 제로화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애터미가 거의 한 1,500만 되잖아요, 전 세계. 한국만 400만인데 400만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한 주에 하나 보내면 1억이면 와요. 근데 저희 시스템을 쓰니까 돈이 제거가 됩니다. 그럼 계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표이사가 브리핑 듣고 한 달 지나서 이사들 다 설득해가지고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하자.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건 대기업이고 중견기업이고 너무나 좋은 기회죠. 자, 여러분도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가 기존 고객 관리 아닙니까? 솔직히 신규 고객 모집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요, 기존 고객보다 3배 어려워요. 신규 고객을요, 자, 이벤트 띄우고 할인 띄우고, 예를 들어 마켓이라고 합시다. 마켓에서 자, 오늘 이벤트 나왔습니다. 오늘 마감 상품 빨리 떨이합니다. 얼마나 기존 고객들을 좋아하는데요. 예,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능력. 근데 이걸 수동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플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자동 발송 솔루션. 메시지 대상을 딱 지정해놓고 메시지를 딱 입력하고 자동 딱 집어넣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언제까지 딱 클릭만 하면 그때부터 1년 12달 알아서 갑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하늘의 선물 아닙니까? 돈도 안 들고. 자, 이거는 또 수바신 콜백이죠. 여러분 콜백 전부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미용실 거의 3만 원씩 씁니다. KT만 5,000원씩 써요. 저희 거 기능 KT보다 좋습니다. 근데 무료입니다. 자, 이 정도 무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우리 협단체가 힘을 합쳐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팬덤 고객들 시나리오 스냅입니다. 시나리오 메시지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벤트를 꼈습니다. 자, 자녀들하고 함께 오면 2사람 무료입니다. 이랬더니 신청이 막 들어오네. 자,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메시지가 1년 12달 메시지를 세팅돼요. 그리고 딱 엔터를 눌러놓으면 그때부터 1년 12달 사람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그 사람에게 꼬박꼬박 합니다. 기존 고객은 이렇게 관리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쓰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피입니다. 사실 메시지 카피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어제도 메시지를
띄워서 설명 초대를 했는데 A 메시지 보내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B 메시지 보내니까 답이 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강사를 초대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강사 세미나 있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하면서 안냈다 했더니 제로. 근데 메시지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사 소개자를 좀 부탁합니다. 제목 강사 소개자를 이거 뭐지? 그러면 무슨 느낌이죠? 지금 강사로 내가 사용을 할 생각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 클릭을 해.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협회를 만들었는데 강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플랫폼에 강사님의 자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한번 같이 강의도 듣고 참여해 주세요. 이러니까 막 클릭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들어오겠죠. 조금 전에 강사 세미나 오라고 안 놉니다. 자,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시간만 나면 제가 메시지 교육만 따로 시켜주고 싶어요. 저희는 뭐 메시지 연구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메시지 사례가요 수도 없어요. 이 메시지 보냈을 때 몇 프로, 메시지 몇 프로 전부 나눠져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바로 함께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성 AI인데요.